여러분, 혹시 밤 11시에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서 쿠팡 앱을 켠 적 있으신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요즘 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쿠팡 탈퇴했어. SNS에는 탈팡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습니다. 13년 동안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았던 쿠팡, 그 견고한 성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쿠팡의 서비스가 나빠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24년 매출 41조 원을 돌파한 쿠팡이 왜 갑자기 위기를 맞았을까요? 오늘은 한국 유통 역사를 통째로 뒤집고 있는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2072년 정부는 골목 상권을 지키겠다며 대형마트의 족쇄를 채웁니다. 너희들 이제 밤 12시 이후 영업 금지, 새벽 배송도 금지, 한 달에 이틀은 쉬어. 대형마트들은 속이 타들어갔죠.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가진 거대 공룡들이 밤 12시만 되면 강제 취침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골목 상권은 과연 살아났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규제가 탄생시킨 건 더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바로 쿠팡이죠. 2010년 설립된 쿠팡은 당시만 해도 소셜 커머스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반값 치킨을 팔던 작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2014년 쿠팡이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마트는 밤 12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쿠팡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법이 대형마트만 묶어놨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사항 없음. 이건 마치 복싱 경기에서 한 선수만 한 팔을 묶어놓고 싸우라는 것과 같았어요.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죠. 상상해보세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들은 전국 도심 곳곳에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이 매장들이 밤에도 돌아가면서 새벽 배송을 했다면 쿠팡이 지금처럼 41조 원짜리 거대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규제가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어놓는 동안 쿠팡은 아무런 제약 없이 전국에 물류센터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곤지암, 천안, 대구, 칠곡,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물류 제국을 건설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입니다. 골목상권을 지키려던 규제가 오히려 쿠팡이라는 더 거대한 플랫폼의 성벽을 쌓아준 셈이에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4년입니다. 이 14년 동안 쿠팡은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됐습니다. 2024년 매출 41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대형마트 전체 매출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한 회사가요. 로켓 배송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내일 아침까지 필요한데 하면은 우리는 반사적으로 쿠팡 앱을 엽니다. 새벽에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면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데 2026년 들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3년 만에 새벽 배송 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한 팔이 묶여있던 복싱 선수들이 드디어 풀려난 겁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 잠자던 거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핵심은 딱 두 글자입니다. 거리. 정확히는 도심 5분이라는 물리적 거리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쿠팡의 물류센터는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외곽입니다. 경기도 곤지암, 천안, 대구, 칠곡 같은 곳이죠. 왜 거기 있냐고요? 땅값이 싸니까요? 축구장 몇십 개 크기의 거대한 센터를 짓는데 서울 한복판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 시스템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수백만 개의 상품을 한 곳에 쌓아놓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자동화 로봇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물건을 분류하고 포장합니다. SF 영화에 나올 법한 광경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에게 우유 한 팩을 보내려면 곤지암에서 출발해야 해요. 최소 33km는 달려야 한다는 얘기죠. 트럭에 기름 넣고 고속도로 톨비 내고 도심 교통체증 뚫고요. 그런데 이마트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집 근처 이마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세요? 걸어서 10분, 자전거로 5분, 바로 이겁니다. 이마트뿐만 아니라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같은 전국 1,800개 신세계 계열 점포망이요. 통째로 물류 거점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MFC라고 부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자,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이 매장들이 그동안 밤에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잠자고 있었습니다. 비싼 도심 땅에 있는 매장이 최첨단 냉장고가, 신선한 재고가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그냥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로 자산 회전율이 낮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기계를 하루 절반만 돌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배송 규제가 풀리면서 뭐가 달라졌냐? 그 잠자던 자산들이 24시간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낮에는 손님들이 와서 장을 봅니다. 밤에는 그 똑같은 매장이 새벽 배송 물류센터로 변신하는 거죠. 같은 땅, 같은 건물, 같은 냉장고로 두 배의 수익을 냅니다. 이게 마트 주주들이 환호하는 진짜 이유예요. 쿠팡은 물류센터를 새로 지어야 했어요. 땅 사고, 건물 짓고, 로봇 들여놓고 몇천억 원씩 투자했죠. 그런데 이마트는 이미 가지고 있던 자산의 스위치만 켜면 되는 겁니다. 추가 투자 거의 필요 없어요. 여기서 물류업계의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라스트 마일이에요. 라스트 마일이 뭐냐고요? 물류센터에서 여러분 집 문 앞까지 그 마지막 구간입니다. 겨우 몇 킬로미터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물류에서 가장 비싼 구간이 바로 여기거든요.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하고 교통체증도 만나고 주차 자리도 찾아야 하고요. 물론 쿠팡도 바보는 아닙니다. 한 번 나갈 때 수십 수백 가구를 한꺼번에 도는 밀집 배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파트 단지 하나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수십 집을 한 번에 도는 거죠.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쿠팡도 어쩔 수 없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신선식품입니다. 게임의 룰이 여기서 완전히 바뀝니다. 쿠팡이 새벽에 우유를 배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전날 저녁 8시 곤지암 물류센터 직원들이 냉장 트럭에 우유를 싣습니다. 그리고 밤새 서울, 경기, 인천 곳곳을 돕니다. 네, 트럭은 계속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분, 다음 단지로 이동해서 또 30분. 자, 이 과정 내내 냉장고는 돌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연료비, 냉장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요. 자, 게다가 신선식품은 재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틀리면 버려야 해요. 그런데 이마트는 매장에 이미 냉장고가 있어요. 그 냉장고에는 사람들이 매일 사가는 우유, 계란, 과일, 야채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새벽 배송용으로 재고를 더 쌓을 필요도 없어요. 낮에 팔던 물건을 밤에는 배송하면 그만이거든요. 거기서 꺼내서 자전거로 문 거리 아파트로 배송하면 끝입니다. 냉장 트럭 필요 없어요. 보냉 가방이면 충분하죠? 신선도는요? 당연히 더 좋습니다. 아침 7시에 배송 나가는 우유가 전날 저녁 8시부터 트럭에 실려 있던 우유보다 신선하겠어요? 아니면은 배송 30분 전에 매장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가 신선하겠어요? 답은 명확하죠. 쿠팡은 신선식품 폐기율 관리가 정말 어려워요. 날씨, 요일, 이벤트 같은 변수가 많거든요. 예측이 틀리면 등 수백만 원어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마트는 어차피 매장에서 팔던 물건을 배송하는 거라 폐기 리스크가 훨씬 낮아요. 이게 바로 구조적 우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최근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4만 원 이상 구매하면 배송비 무료에 추가 할인까지. 쿠팡 로켓와우는 한 달에 7,090원이잖아요. 1년이면 거의 9만 5천 원입니다. 신선식품 위주로 장 보는 가정이라면요. 이마트가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쯤 쿠팡 본사 회의실에서는 심각한 회의가 열리고 있을 겁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임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겠죠. 10년 동안 외곽 물류센터에 몇 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도심의 작은 센터를 수백 개 만든다고? 땅값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마트는 이미 가지고 있는 1,800개 매장으로 바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건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룰을 바꾼 것과 같습니다. 쿠팡이 10년 동안 선점한 건 빠른 배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더 빠른 배송, 그것도 더 저렴하게, 더 신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요. 여기서 재미있는 경제 이론 하나 소개할게요. 매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르웨이 어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어리를 잡아서 한국까지 운반하는데 자꾸 죽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대요. 죽은 생선은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제 메기를 한 마리 넣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어리들이 메기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움직이면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경쟁자가 생기면 오히려 시장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죠. 지금 유통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쿠팡 혼자 잘 나갈 때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었어요. 로켓 배송 싫으면 느린 배송 받든가 이거였죠. 가격도 쿠팡이 정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마트라는 매기가 들어왔어요. 네, 롯데마트도 뛰어들었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쿠팡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해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이제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강화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이마트는 새벽 배송, 무료 배송 조건을 완화하고 추가 할인까지 제공하면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상품 10개를 쿠팡이랑 이마트에서 주문해봤거든요. 우유, 계란, 바나나, 생수, 라면, 두부, 요거트, 사과, 삼겹살, 김치. 우리가 자주 사는 것들이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이마트가 평균 15% 정도 쌌어요. 배송비까지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이마트는 4만 원 이상 구매로 무료 배송을 받았고 쿠팡은 멤버십 비용 7,890원을 감안해야 하니까요. 배송 속도는 둘 다 새벽에 왔어요. 신선도는 솔직히 이마트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우유 유통기한도 더 길더라고요. 그럼 이제 쿠팡은 망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쿠팡은 여전히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상품 카테고리가 훨씬 넓습니다. 이마트는 주로 식품이랑 생필품이잖아요. 그런데 쿠팡은요, 전자제품, 패션, 도서, 완구, 애완용품, 화장품, 심지어 가구까지 뭐든지 있어요. 로케와우 회원도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게다가 쿠팡은 이미 돈을 벌고 있어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뜻이죠. 자, 반면 이마트의 새벽 배송 사업은 아직 투자 단계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은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한쪽은 이미 구축된 물류 제국과 1,500만 충성 고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한쪽은 도심 곳곳에 박혀 있는 1,800개의 거점과 신선식품 경쟁력을 무기로 삼고 있고요. 쿠팡은 카테고리 다양성과 이미 구축된 고객층으로 방어할 거예요. 이마트는 도심 접근성과 신선식품 경쟁력, 자산 효율성으로 공격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이 뭐냐면요. 이제는 한 곳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세요. 아니, 양 플랫폼을 걸치세요.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쓰는 겁니다. 신선식품 위주로 4만 원 이상 구매한다면 자, 이마트가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소량 구매를 자주 하거나요. 전자제품, 패션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주문한다면 이 쿠팡 멤버십이 나을 수도 있고요. 가격 비교를 꼭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쿠팡, 로켓와우 같은 유료 멤버십 정말 필요한지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한 달에 7,890원, 1년이면 거의 95,000원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몇 번 주문하는지, 주로 뭘 사는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신선식품 위주로 주 1, 2회 정도 주문한다면요. 이마트에서 4만 원 이상씩 모아서 사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본인의 소비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요. 이번 규제 완화는 한국 유통시장에 정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겁니다. 앞으로 3, 5년 안에 시장 판도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어요. 쿠팡의 독주 체제가 끝나고 여러 플레이어가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크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들도 생길 거예요. 쿠팡이 도심형 물류센터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물류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네이버는 최근 몇 년간 오늘 장보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쿠팡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소비자입니다. 기업들이 경쟁할수록 우리는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어요. 13년 만에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는 규제가 만들어낸 이 경쟁 구도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쿠팡의 10년 독주가 끝나는 이유, 이제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기술이 뒤처져서도 아니고 서비스가 나빠져서도 아니에요. 바로 도심 아오분이라는 물리적 거리와 신선식품 재고 회전, 그리고 자산 효율성이라는 구조적 우위가 만들어낸 경제학 때문입니다. 그동안 밤에 잠자던 비싼 도심 매장들이 이제 24시간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쿠팡 대 이마트의 싸움이 아닙니다. 중앙 집중형 물류와 분산형 물류의 대결이에요. 마치 공룡과 포유류의 싸움 같죠.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요. 확실한 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선택권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시장을 만듭니다. 현명하게 비교하고 똑똑하게 소비하세요. 그게 바로 이 경쟁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쿠팡과 이마트, 여러분은 어디를 더 자주 쓰시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돕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